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다음에 3대 교역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결혼 이주민까지 많아 서로 간 사돈의 나라라며 부를 정도로 이제 베트남은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엄연한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도 단순 여행이나 짧은 체류로 볼 수 없는 공산사회의 냉혹한 현실 역시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 오랜 기간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체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찍어 누르며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공산국가 특유의 특징이 다시금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베트남이 어쩔 수 없는 공산국가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베트남이 훨씬 자세히 보이고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에 남은 일당 체제 공산주의 국가 5곳 중 하나로, 공산당은 베트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당이자 절대 권력의 핵심으로 그 어떤 정치적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당은 곧 국가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국가 고위직은 물론 국회의원 90% 이상이 공산당원이며 국가 정책은 물론 베트남인들 일상의 사소한 결정까지 철저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봉사자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베트남에서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관료 중심 문화가 팽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보다 체제 안정을 위한 공산당의 지시가 베트남 사회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데요. 공안은 공산당의 눈과 손이 되어 사회 통제를 위한 법 해석과 집행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을 가지는데요. 같은 위반 행위도 공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단속 기준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에 따른 벌금 액수나 처벌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베트남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이라도 현지 법률 위반 시 특별 대우 없이 엄격히 처벌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안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워 고액의 뇌물 협박으로 이어지며 권력은 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고열을 빠는 부패 구조로 이어지지만 공산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당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베트남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만은 당의 통제 아래 침묵으로 이어지며 공안의 폭주를 막을 현실적인 견제장치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산당이 만든 강제된 평화 뒤에 가려진 민낯이 베트남의 오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지만 베트남 공산당 체제 아래에선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 자유 지수는 2023년 세계 180개국 중 북한 182, 중국 175위에 이어 베트남은 174위로 공산국가들이 꼴찌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 공산체제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언론은 정부 아래 철저히 관리되며 얼마 남지 않은 민간 언론은 검열의 칼날에 신음하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베트남 언론의 현실입니다. 국제 뉴스조차 정부의 입맛에 맞게 왜곡과 필터링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데요. 이에 국민의 알 권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비판은 침묵을 강요당해 시민의 자율적 판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은 언론 통제를 이용해 권력의 위험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싹을 잘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는 것이 체제 생존의 필수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과 검열 없는 세상은 과연 언제쯤 베트남인들에게 허락될지 몰라 안타깝기만 한데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은 적대적 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웹사이트, SNS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2024년 접근금지 컨텐츠 유형과 온라인 감시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여 검열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베트남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온라인 활동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인 통제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를 비롯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유명 SNS 플랫폼 역시 베트남 사용자의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SNS 사업자는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게시자 역시 이에 따라 언제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BC, 미국 매체 등 서구권 언론사의 베트남 관련 비판 기사는 베트남 내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실시간으로 엄격히 차단되며 관련 사항으로 언론이나 시민들의 정치 토론 역시 철저히 감시 및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통제를 통한 안정이란 명목 아래 시민의 디지털 권리 침해와 상관없이 게시자 신원 추적부터 컨텐츠 삭제, 형사 처벌까지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시골에 간다면 새벽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확성기를 통해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치 대북 방송을 연상시키는 이 방송은 지역 뉴스와 함께 공산당의 치적 홍보 등 주민들의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도시에 가면 국경일이 아님에도 아파트 전 세대가 애국심 표현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내걸린 베트남 국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급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저가 아파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초등학생은 사회주의 청년 조직을 상징하는 빨간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며 교육기관 역시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주입을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호치민 사상, 공산당을 치하하는 내용의 현수막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고 베트남 TV에선 공영방송이 대부분으로 정책 홍보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방영되는데요. 이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강력한 사상교육과 정치선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영향을 받아 베트남 국뽕은 중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기반으로 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한국은 베트남전 패전국이라 사과해야 한다라는 주제 역시 베트남의 가장 인기 있는 국뽕 주제 중 하나인데요. 또한 베트남의 경제지표 순위가 객관적으로 한국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임에도 한국인들은 베트남 성장을 두려워한다라는 한국을 도발하는 자국중심적 컨텐츠를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베트남 성장가시 컨텐츠를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당에 의한 사상교육으로 인해 선을 넘는 국뽕 컨텐츠를 베트남 사람들은 즐겨보며 맹신하는데요. 이 같은 컨텐츠를 보면 그간 질릴 만큼 많이 보던 한국의 배가 아픈 중국의 국뽕과 오버랩되며 베트남이 공산국가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잊을만 하면 달리는 한국은 베트남 성장이 두렵냐라는 댓글은 이제 베트남 국뽕을 대표하는 밈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이 발전은 합니까? 라고 맞받아치는 등 조롱거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두 국가의 거리가 멀어 남중국해 분쟁처럼 서로 이권이 충돌할 일도 드물어 한국은 베트남이 성장한 것을 반겼으면 반겼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요. 베트남의 객관적인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국뽕에 심취한 베트남인들이 자국의 성장을 대한민국이 마냥 두려워할 거라고 여기는 건 역시 공산당의 언론 통제와 지나친 국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잃어버려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유일 공산당 체제 아래 국가가 국민보다 위에 있는 관존민비 사상이 뿌리 깊은 국가인데요. 2024년 기준 부패인식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88위로 공공 분야에서 부패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현지에서 베트남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돈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존하려면 입찰 과정에서 뒷거래, 복잡한 행정 절차 속 처리 지연 악용 등 수많은 시스템적 부패 상황에 대비하고 견뎌야 하는데요. 특히나 자국 기업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외국 기업인 경우 기준 자체가 달리 적용되어 삥뜯기에 빌미가 되기 쉬운데요. 이에 작은 실수라도 쉽게 형사사건화 될 수 있어 베트남에서 외국 기업이 사업하려면 관료들의 삥뜯기 문화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나마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인데 힘없고 백없는 한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공안에게 당한 피해 사례는 끝도 없을 지경입니다.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시 살며시 다가와 입국 대기 시간을 줄여준다며 무슨 정해진 요금인 것처럼 $20를 당당히 요구하는 경우, 한창 바쁜 영업시간 중 세무조사로 우르르 가게에 들이닥쳐 허위 가세라고 겁주며 수천 달러를 요구하는 경우, 절도를 당해 피해 신고를 하면 오히려 범인 검거와 물품 반환을 흥정하며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교통 단속에서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친절히 번역기로 한글을 보여주며 교통 벌금을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는 경우 등 이 정도 사례는 베트남에서 너무 흔해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호치민 영사관에서 예방 차원으로 밝힌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는데요. 현지 물정에 어둡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국인을 현지 법을 위반한다며 일단 체포 구금시키는데요. 구금된 피의자 가족에게 한국 영사관에 알리면 불리하다고 겁을 주는 동시에 피의자 석방을 빌미로 로비 비용으로 처음에 7천만 원을 불렀다가 피의자 가족이 응하지 않자 2천만 원으로 깎아주며 몸값 협상을 하는데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공안에 요구하는 돈을 지불했지만 결국 한국인 피의자는 그들의 말대로 석방되지 않았고 공안은 지불한 몸값의 전부가 아닌 부분 환불로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이같이 베트남이 어쩔 수 없는 공산국가인 세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 스스로가 개의지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베트남 공산국가 한계에 대해 다른 경험이 있다면 예방을 위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시각으로 베트남을 판단하기보다 현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현명한 베트남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